전문가와 노인보호 포럼은 노년, 특히 70세가 넘은 후에는 어떤 것들은 결코 아이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1번, 큰 재정적 선물이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피하십시오.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큰 금액이나 지속적인 재정적 선물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포럼과 재정자문그룹의 수많은 이야기는 정기적인 재정 지원의 위험을 강조하는데, 이는 노인의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의존의 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라는 은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두 아들을 후하게 부양하고 주택계약금과 다른 상당한 선물을 지원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아들들은 이 자금을 기대하기 시작했고, 크든 작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녀에게 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경계를 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아들들은 당황했고, 심지어 그녀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재정 고문은 종종 재정적 지원보다는 조언을 제공하여 성인 자녀가 더 강력한 재정적 독립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한 포럼 기고자는 직접적인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는 대신 예산 상담색에 안내하여 딸을 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딸이 건전한 재정 습관을 개발하도록 보장하여 그녀에게 지속적인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은퇴자는 미래의 필요와 자녀의 자립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저축을 보호하도록 촉구받습니다. 번호 2. 재산이나 주택 소유권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재산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은 나중에 독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측면입니다. 노인 돌봄 포럼의 수많은 개인 계정은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인 이 씨는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미래의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집 소유권을 아들에게 양도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고, 아들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씨는 집의 합법적인 소유자라기보다는 손님처럼 대우받았고 상실감과 고립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케어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산권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포럼 기고자인 박 여사는 딸에게 재산을 양도하지 않고 대신 유언장에 자신의 의사를 명시하기로 결정한 사연을 공유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가 간섭 없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제공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까지 재산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은퇴자는 자율성을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이 일찍 자신의 생활 공간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느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3번, 명확한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피하세요.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비로운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명확한 조건이 없는 비공식적인 대출이 종종 긴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정지원 포럼은 좋은 의도로 상환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지 않고 자녀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준 노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퇴한 회계사인 김 여사는 재정계획 포럼에서 아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상당한 대출을 제공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었고, 그들은 그가 할 수 있을 때 그녀에게 갚을 것이라고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아들의 산발적인 지불이 긴장을 유발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위해 자금이 필요했을 때 상황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가족에게 대출할 때에도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이는 양측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포럼 참여자인 조 씨는 딸에게 주택 개조 자금을 빌려주어 도왔지만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딸이 조건을 고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재정적 안정을 보호하면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면 계약은 대출자의 요구와 가족의 의도가 일치하도록 하는 존중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여 가족의 화합을 유지하면서 은퇴 저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번호 4. 가족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피하십시오. 노년기의 가족에게 돌봄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백업 플랜 없이 그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포럼의 다양한 이야기에 따르면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일부 은퇴자는 실망하거나 소홀히 여겨졌다고 합니다. 한 여사는 지원그룹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의료와 일상적 도움을 위해 전적으로 딸에게 의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지지해 주었지만 자신의 가족과 직장의 의무가 커지면서 방문이 드물어졌고 한 여사는 고립되고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 케어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독립성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시설 탐색과 같은 대체 케어 옵션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포럼 기고자인 정 씨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자녀들이 항상 처리할 수 없는 일을 돕기 위해 파트타임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그에게 가족의 동반자와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가족 구성원의 압박을 완화하여 간병에 대한 단독 책임 없이 방문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노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일관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5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만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개인 건강을 소홀히 하면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포럼과 건강 토론에서 노인들은 자녀의 필요를 위해 의료 치료를 미루거나 병원 예약을 건너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은퇴한 간호사인 이 여사는 노인 건강 플랫폼에서 아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서 필수적인 치과 시술을 미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건강은 나빠졌고 결국 더 광범위한 치료와 더 높은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웰빙이 손상되면 가족을 위해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보완의 한 형태로서 건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포럼 참여자인 박 씨는 딸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포기하는 대신 건강 예산을 보존하면서 자녀 돌봄을 돕는 것과 같은 비재정적 지원을 딸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그는 자신의 웰빙을 희생하지 않고도 가족을 위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먼저 돌봄으로써 강하고 회복력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가족에게 정서적, 실질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6번, 개인 또는 재정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재정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은 노인에게 필수적입니다. 과도하게 공유하면 때때로 가족이 저축에 대한 권리를 느낀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조언 포럼에서 자녀에게 재정 세부 정보를 공개한 것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압력이나 기대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은퇴한 엔지니어인 림 씨는 은퇴 계획 게시판에서 아들과 은퇴 저축과 투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으며 투명성이 신뢰를 키울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가족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쓰거나 투자할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변화로 인해 림 씨는 은퇴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옹호하게 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재정 고문은 신중한 접근 방식을 권장하며 노인들에게 개인 재정 정보를 비밀로 하거나 선택적으로만 공유하라고 조언합니다. 포럼의 또 다른 회원인 윤 여사는 유언장에 유산의 일부를 지정하여 상황을 다르게 처리하기로 했지만 그 외에는 현재 재정을 비공개로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지출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선택을 방어할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재정 논의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독립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예방하여 웰빙에 집중하고 열심히 달성한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7번. 가족 의무를 위해 사회적 관계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가족 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은퇴 시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소셜 플랫폼과 지원 그룹에 있는 많은 은퇴자들은 가족 지원과 개인적 우정 및 관심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은퇴한 교사인 장 여사는 노인 포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딸의 육아를 돕는 데 바쳤고 친구들과의 주간 모임을 희생했다고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가족이 점점 더 독립적이 되면서 장 여사는 의도치 않게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져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 부족은 그녀의 웰빙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녀는 불만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노인 건강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삶을 키우도록 옹호하며 가족 밖에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정서적 지원과 동반자 관계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포럼 기고자인 신 씨는 매주 모이는 지역 하이킹 그룹에 가입하여 어떻게 가족의 의무와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었는지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지역 사회의식을 갖게 되었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은퇴 생활에 보람있는 차원을 더했습니다. 개인적 연결을 우선시함으로써 노인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그들은 자아감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도 가족을 위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8번. 아이들이 당신을 대신해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세요. 개인적인 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나중에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노인 케어 포럼에 있는 많은 노인들은 자녀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건강 또는 재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 없이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표합니다. 전직 사업주였던 오 여사는 지원 플랫폼에서 아들이 그녀와 더 가까워진 후 그녀의 모든 의료 및 재정적 결정을 인계받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아들이 그녀의 선호도를 종종 무시하면서 좌절하고 배제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고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 케어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자녀의 지원과 지도를 소중히 여기더라도 자신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포럼의 또 다른 기고자인 백 씨는 딸이 자신의 의료 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통제권을 유지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망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딸이 경계를 넘지 않고도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존중하는 균형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그는 여전히 딸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선택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독립성을 보호하고 가족 갈등의 가능성을 줄여서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외되거나 의존적인 느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번호 9. 손주 돌보기에 열중하여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울 수 있지만 양육을 돕기 위해 개인적인 웰빙을 희생하는 것은 은퇴자들에게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아 및 은퇴 포럼에 있는 많은 노인들은 종종 건강과 개인적 이익을 희생하고 손주들의 주요 보호자 역할을 맡은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은퇴한 간호사인 남 여사는 자신의 필요와 건강을 제쳐두고 손녀를 돌보는 데 전념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보낸 시간을 소중히 여겼지만 결국 요구사항으로 인해 그녀는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쳐 개인적인 삶을 위한 에너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자신의 웰빙을 해치지 않고 손주들과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포럼 참여자인 유 씨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주를 도울 특정 요일을 정하고 취미와 사교 행사를 위해 다른 요일을 비웠습니다. 이러한 균형 덕분에 그는 압도당하는 느낌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건강과 독립심을 모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운동, 사교, 취미와 같은 자기 관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되어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면 궁극적으로 조부모는 충만하고 균형 잡힌 은퇴 생활을 유지하면서 손주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와 같은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